수용은 충분한가? 실비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당신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나의 일부분이에요. 그 다음 로저스가 대답한다. 당신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군요. 당신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내 생각에 이 사례에 대한 로저스의 편견은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려는 실비아의 욕구를 인정하려고 하지만 이해하기보다는 수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아마도 더 치료적이라고 믿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지적으로 이해하려 하는 만큼 걱정하는 것을 친절하게 단념시킨다. 나는 흑인에 대한 그녀의 매력을 이해하려는 실비아의 요구가 이 인터뷰를 떠나서 강력하고 지속적이었다고 믿는다.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그녀 삶의 이런 영역과 충분히 타협해 나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확실히 실비아는 단순히 자신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해하고 싶어 한다. 로저스는 실비아에게 이해와 수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수용을 강조해 왔다. 명백히 로저스와 같은 치료의 거장조차 때로는 내담자의 요구나 신념으로 갈등할 때 그의 개인적인 신념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로저스와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나는 자기 분석의 나태함을 관찰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하기보다 그의 행동의 어떤 면을 단순히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자세히 말하면 그는 개인의 동기와 행동과 관련해서 이성적, 지적, 인지적 설명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였다. 당연히 그는 실비아와의 작업에서 이런 태도를 드러냈다. 물론 로저스의 신념은 어떤 내담자들에게는 적절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괴롭고 곤혹스러운 행동에 대한 설명이 그 행동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보다 더 치료적이거나 혹은 같은 의미일 수 있다. 요점은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리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 무엇을 배워 나가야 하는지는 내담자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실비아는 지적 이해와 자기 수용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였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실비아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이해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한다. 아마도 나는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른 체 한다 하면 편해질 것 같아요. 로저스는 이어서 말한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모든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 후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회개를 마친다. 그래서 난 좀 더 조화를 이뤄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정당화하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보다 적게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실비아의 마지막 진술은 그녀가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 간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결정을 내렸음을 제시한다. 그녀는 흑인에 대한 매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설명하려 할 때 자기 수용을 증가시킨다면 그때 경험하는 긴장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 같다. 나는 로저스가 편견으로 스스로 자기 수용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믿고 있음에도 한편으로 로저스가 실비아에게 제공한 안정감과 신뢰는 그와 그녀의 신념이 조화를 이뤄 그녀가 이를 표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했음을 느낀다. 물론 이런 신념에 대한 통합이 궁극적으로 조화로운 태도에서 이루어졌는지 혹은 실비아가 더 많은 인지적 이해를 얻기를 계속 바라고 그녀의 행동에 대한 걱정을 표명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 치료적인 성격 변화에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조건에 대한 로저스의 기본 가설은 1957년 그가 처음 논문을 썼던 이후로부터
사실상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진술할 수 있다. 불일치감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감, 공감, 일치감을 가진 상담자를 만난다면 내담자에게 건설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로저스의 가설을 행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나는 이것은 불완전하다고 본다. 연구, 이론, 그리고 임상 증거에 대한 견해를 볼 때 치료자의 세 가지 자질 혹은 조건이나 행동은 요소 간의 범위와 복잡성, 전체 통합되는 부분, 그리고 내담자에게 주어지는 건설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로저스의 가설의 주요한 한계점은 변화를 설명하는데 치료자 요소에만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에 치료 성공에 대해서 내담자의 기여도에 대한 중요성은 감소된다는 점이다. 내담자 중심 실습자와 치료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치료적인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요소의 다양성과 미묘한 차이를 새롭게 보고 듣는 것이다. 내담자 중심 치료자들이 로저스의 이론에 몰두하고 있는 정도를 보면 이론이 제시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실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로저스와 실비아의 회귀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미묘한 통합이 회귀 결과를 이끌었던 좋은 예다. 이번 회귀에서 건설적인 학습과 성장에 대한 치료적 잠재성은 치료자, 내담자 상호작용이 상호 의존 관계일 때 향상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비아는 그녀가 체험한 것과 로저스가 반응한 것 모두 다 이례적으로 수용한 사람이었다. 수용성은 내적인 경험과 외적인 경험, 그리고 정보에 대해 개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수용적인 상태에 있을 때 내담자는 비평가적이고 비방어적인 방식으로 반영에 대한 경험을 얻게 된다. 이에 실비아의 수용성과 반응은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과 결합되는데 이는 그녀의 학습과 성장에 주요한 공헌을 하고 있었다. 로저스는 부분적으로 일치적이고 수용적이며 공감적인 것과 더불어 실비아와 함께하는 데 있어서 높은 수준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존재감은 내담자와 내담자의 경험에 충분히 경청하고 몰입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인터뷰 내내 로저스는 자신에 집중하고 실비아에게 극히 초점을 두었다. 더불어 로저스는 실비아를 굉장히 지지했다. 즉, 그는 실비아의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입증했다. 실비아에 대한 로저스의 긍정은 그녀의 자기 긍정을 지지했고 격려했다. 로저스와 실비아는 치료 과정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연대성은 그의 필요 충분 조건 가설에서 로저스가 기술한 관계의 개념을 능가한다. 연대감은 내담자의 학습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개인이 또 다른 사람과 상호 의존적 경험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를 통해 나타나는 증거로서 로저스와 실비아는 실비아 스스로 탐색하고 자신이 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지지, 안전, 신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실비아가 인터뷰에 관해 언급했다. 경계를 지나 울타리가 있었어요. 내가 칼과 함께 있었던 장소와 이를 제외한 세상이 분리된 것 같은. 그리고 그곳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하든 상처받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내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그에게서 내가 느낀 다른 것은 나다워지고 내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스스로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지지받는다고 느꼈어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결론. 이 회기의 비디오 녹화 테이프와 녹취록을 검토한 후 나는 다소 단순하고 기본적인 결론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한다. 실비아와 로저스의 관계의 본질과 특성은 실비아의 이면에 건설적인 영향을 주었던 주된 치료적 힘이었다. 이 만남에서의 집중도, 친밀함, 안정성 및 개인적 몰입도는 실비아가 논했던 논점의 내용이나 로저스의 반응의 질을 초월하는 요소였는데 이들 중 몇몇은 특별히 더 이례적인 것이었다. 이 만남을 강력하게 하는 것은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데 학습과 성장에 대한 개인적 자원을 각자 지니고 협력해서 작업하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상호 관계였다. 로저스와 실비아 모두 실비아가 위험을 감수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과정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평가에서 실비아는 자신이 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것을 배웠고 아마 나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내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도록 학습했다고 표명했다. 나는 실비아를 이해하면서 그녀가 자신을 돌보기 위해 학습하고 그녀의 자원을 이용하는 법을 익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녀는 스스로 치료자가 되고 있었다. 내 생각에 이는 모든 내담자와 그들의 치료자들을 위한 최적의 결과였다.